정답! 정답! 저희가 30대잖아요.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긴급 점검 한번 해봐야 됩니다. 30대에 꼭 해야 되는 5가지 그치. 점검해보면서 마인드를 잡아야 돼요. 이런 인생 대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뭐 투자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30대 꼭 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뭡니까?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다가 뭐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한 10년, 20년 후에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내가 이거 정해서 쭉 간다는 마인드로 전문성을 기르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뭐 하나를 딱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업. 본업. 본인은 정한 건가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1번 전 달성했다고 봅니다. 쭉 간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할 때 회사와 본업을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된다. 아, 그건 아니지. 명사 말고 동사로 해야 된다. 맞아.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방송국이 아니고 PD가 아니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치. 근데 이거를 30대에 정하려면 사실 10대, 20대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고민해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때 여러 가지를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영화도 만들어 보고 기자도 체험해 보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직도 저 약간 휴학하고 해보고 결국 그래서 나는 어쨌든 PD를 해야겠다. 기자보다는 PD가 맞겠구나. 다행히 운 좋게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탐색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시드머니 마련과 그것을 운용하는 전략 전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최소 어느 정도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1억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30대까지 내 스스로 1억은 무조건 모아봐야 된다. 정말 그냥 현금으로 1억을 딱 갖고 있는 그걸 안 해보면 인생 망한다고 봅니다. 저는 망합니다 이제는. 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도 계속 사는 시대가 아니야. 통장에 그냥 그 0000을 찍히는 걸 봐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모으면서 전략 전술을 세우고. 그거 이제 저희 돈탐남 거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공유해드리면서 20대에 1억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30대에 그거 안 됐다고 늦었다 벌써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특출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면 100세 시대 그치. 30대에 1억 모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39살에 1억이면 돼요. 제 충분합니다. 충분해. 전혀 늦은 게 아닙니다. 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만의 전략으로. 저번 영상 봤지만 1억 모았잖아요. 근데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죽습니다. 댓글에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출장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라니 마음이 씁쓸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집에 에어컨과 난방을 트지 않고 그래서 모텔 출장이 좋았던 삶.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할 거 아니면 20대 때 못 모으는 거는 당연한 거고 30대까지 한번 모아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평생의 짝을 찾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찾기. 정말 평생의 짝.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 결혼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제도긴 한데 꼭 결혼이 아니어도 된다. 왜냐면 요새는 또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가치관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평생의 짝 찾자. 그 사람을 찾자.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그쵸. 사랑. 사랑에 관련된 거죠. 그 사랑에다가 가로치고 그 안에 결혼도 응원, 있고. 경력, 내 편 이렇게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걸 꼭 찾아야 된다는 주의네. 본인은. 그쵸. 근데 혼자 살아도 되잖아. 근데 왜 꼭 찾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이, 혼자서 알면 안 돼요. 제 생각에. 어때서요? 왜냐면은 살다 보면은 힘든 시기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힘듭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역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이게 진짜 사회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잘나지고 만약에 내가 못나지잖아요. 그러면은 잘나지면은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시기 질투하고 못나지면은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 뒤에서는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나를 진짜 응원해주고 진짜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족으로는 안 된다 이거든가? 가족으로도 되긴 하는데 같이 있진 않으니까. 진짜 찐 한 명. 그치. 한명 가족이랑 찾아보자.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평생 같이 있을 형제, 부모님이랑. 네, 그치. 아니, 가족으로 해도 되긴 해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야 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뭐죠? 여기까지 다 해야죠. 뭐 하는 거야. 출산까지 해야죠.
저도 어쨌든 평생의 짝을 만나서 그런 안정감을 누렸는데 이제 애까지 생기니까 여기에 책임감까지 더해집니다. 딱 얹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이제 집에 돌아가서 딱 자식을 봤을 때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완전 뇌 구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막 밤새 일하고 뭐 너무 열심히 살아도 그걸 내가 일정 부분 다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애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울면 가야 돼요, 그냥.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똥 싸면 똥 갈아줘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프면 밥 주고 재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또 하는 거랑 그런 걸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상황 완전히 게임이 다르거든요. 이걸 함으로써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야, 사회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고 그치. 이거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효자가 됐잖아요.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건 아직 아니고. 아 근데 어쨌든 그 더 이해하게 되긴 하지. 부모님이 그치. 아 이랬겠구나. 부모님한테 개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건방지지 말아야겠다. 건방지지 아, 말아야겠다. 아무튼 꼭 평생의 짝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뭐든 돈을 벌고 싶으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짝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운명처럼 뭐 드라마에서처럼 나타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찾기 위해서 나 자신도 탐구해보고 그런 사람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난 솔로 나가고. 예,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과정을 20대, 30대 때 해야 된다. 30대 때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저희 생각이니까. 네. 다음 네 번째.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평생 해야 할 일 찾기. 그걸 찾았다면은 이제 세컨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세컨. 이렇게 내가 1번을 선택했는데 그게 엄청 고점이 높고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와 잘 맞아가지고 막 지속 발전하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AI. 막 계속 갈 것 같아. 그러한 경우에는 열심히 솔직히 해야지 그거. 1번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맞아요. 직군이. 심지어 전문직 의사 변호사 선생님들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변호사분들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어필 시대란 말이야. 요즘 AI 너무 좋잖아. 그 로봇이 다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내 그 개성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생존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부업이 무슨 단순히 단기적인 돈을 쫓지 말고 내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부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첨언을 하면은 단기적인 돈을 쫓아도 돼요. 근데 그 단기적인 돈이 결국엔 어디에 가냐가 중요하다고. 아, 그치. 그거를 이제 시드로 가면 그것도 괜찮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를 쓰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맛있는 거 사 먹기 위해서 한다? 물론 그걸 아예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미래를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저희도 이거 나름 지금 부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사실 1년 넘게 하는데 저희가 드린 시간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뭐 시급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시드 모으고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부업이잖아. 그치. 근데 그걸 하는 과정도 이것도 같이 하는 거니까 맞아,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쌓이면 또 나중에 자식들을 보여주면 자식들 공부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부업한다. 그럼. 이거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5번째 진짜 뭡니까?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아까는 뭐 결혼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우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얘기하고 부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선택입니다.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말한 것일 뿐이고 저희 얘기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랑 반대의 길을 가도 되고 전 상관없다고 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했던 선택에 의해서. 왜냐?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거든. 대신 뭘 해야 되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 처절하게 반성해야 돼요. 저도 반성이라는 거를 처음 해본 게 한 31살, 2살? 이때 했었던 거 무슨 같거든요. 반성을 했나요? 일단 첫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조금 더 부모님께 조금 더 전화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아버지께는 제가 전화를 좀 못 드려요. 해야 되는데. 불효자였군요. 엄마한테는 그래도 조금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잖아요. 엄마한테는 어머니라고는 안 하거든요. 효도하세요. 또 뭐에 반성했어? 첫 번째라고 하길래 두 번째도 있어요? 저의 투자에 관해서 해야죠. 투자 잘하잖아. 결과 잘 나왔던 못 나왔던 과연 이거 내 실력인가? 너 찐이야?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저도 흔들릴 때가 많으니까 그런 반성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만의 행복이 무엇인지 별로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공략대로만 살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아, 돈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자본을 불리는 이런 것만 신경 썼다. 제가 게임 같은 걸 하거나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도 되게 효율적으로 공략집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대로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좀 찾아봤나요? 네, 그래서 뭐가 제가 있을까? 말한 게 세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평생의 짝 아, 찾아야 된다. 그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그 행복을 찾는 겁니다. 정확히 저랑은 반대네요. 후회하지 않기, 반성하기, 행복 찾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나만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고 컨텐츠 하고 싶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 약간 그런 후회는 했었어요. 이 내가 하려는 업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자본에 대해서 좀 붙박아빠도 먼저 읽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난 PD 선택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거 하면서 유튜브 하지.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뭐 후회하면 뭐 합니까? 이거 후회 아니고 반성이잖아. 아, 예. 그러니까 요즘 좀 이제 반성하고 붙박아빠도 애 낳고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반성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자고 하는데 잘못된 선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선택을 통해서 다음에 조금 더 내가 덜 후회하고 내 행복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20대 때 30대 때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부딪혀봅시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30대 안에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40대는 이걸 30대 안에 끝내자. 예, 40대는 진짜 쇼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오기 쉽지 않아. 데디가 되면 또 쉽지 않지. 그쵸. 데디가 되면 쉽지 않지. 근데 그래서 다들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40대 초반은 꽤 혼인율이 높잖아. 그때까지 미루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미루면 평생 미루게 됩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좋은 짝 나타나면 하는 겁니다. 따지지 좀 마. 크게 하자가 없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빚이 너무 많거나 가족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갑시다 좀. 최대디가 말한 것처럼 선택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혼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 저도 사실 그 마인드를 못 갖추고 있어가지고 항상 반성 많이 하는데 해놓고 뒤에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거 걱정해봤자 사실 달라지는 거 맞아요. 없단 말이야 이거는. 주변 친구들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망설인다. 내가 봤을 때 저 이상 못 만나는데 그치. 왜 저러나. 너무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30대 안 늦었으니까 이 5가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기에 지나가신 분들은 뭐 아니다 싶으시면 저희 의견을 좀 주세요. 혼쭐 내주세요. 저희도 한번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